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맑은 냇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건너편 숲이 냇물에 아름답게 비쳤다. 하늘이 흰 구름마저 물속에 떠 있었다. 그 시내에는 다리가 놓여 있었고 그 위를 한 마리의 개가 지나가고 있었다. 개는 큼직한 물고기를 물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걸음을 멈추고 자랑스러운 듯이 물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개는 깜짝 놀랐다. 물속에 있는 한 마리의 개가 역시 큼직한 물고기를 입에 물고 있지 않은가. 개는 갑자기 욕심이 났다. 저 개가 물고 있는 고기를 빼앗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개는 네 발의 힘을 모으고 으르릉 지저대며 물속으로 뛰어내렸다. 풍덩 풍덩 물소리와 더불어 조용히 흐르던 물이 크게 파문을 일으켰다. 물속에서 고기를 물고 있던 개는 사라지고 없었다. 제 입에 물고 있던 물고기도 아까 짖는 바람에 잃어버리고 말았다. 개는 한참 실망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끝났다. 개는 물에 젖은 몸으로 어슬렁어슬렁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냇물은 다시 조용해졌고 흰 구름이 그 위에 둥둥 떠있을 뿐이었다. 많이 들으셨던, 많이 알고 있는 우화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사항은 저기 730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동작을에 출마한 후보들의 이야기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맹행일입니다. 저는 정년퇴직 후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참여연대를 찾았고 올해로 14년째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 참여연대 회원들과 시니어 공부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 들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행복한 노년을 보낸 이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주위에는 하루하루 생활이 힘든 노인들이 많습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노인 복지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노령수당 대상을 70세로 제한했던 것을 65세로 확대하도록 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확대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노년의 삶이 두렵지 않는 나라 참여연대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희입니다. 오늘도 해는 떴습니다. 해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떴습니다. 며칠째 글쎄요,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지만 며칠째 계속 날씨가 흐리죠. 해가 안 보인다고 해서 해가 안 뜬 건 아닙니다.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게 유병헌의 시신이든 아니면 세월의 진상이든 그것을 밝히는 것은 사람의 몫이겠죠. 밝힐 의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갖고 있으면은 밝힐 의지가 있는 돈과 권력이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요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죠? 네. 지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장마철은 참 지치기 쉽잖아요. 그죠? 예. 여름에 간이 지치기 쉽다 이런 얘기 합니다. 특히 이렇게 축축 뭡니까? 습도가 높고 비 오고 그럴 때는 더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죠. 왜 비가 오면은 술이 땡기는가? 뭐 이런 연구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동양적인 방법으로는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양의 법칙, 이거 중요하다. 햇빛이 짱짱 비칠 때는 양이다. 그리고 낮은 양이다. 반대로 해가 지면
음기가 센 것이고,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거나 흐리면은 그것은 음기이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고기압이 양기고 그 저기압이 음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비가 오는 날에는 게다가 저녁이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해가 졌으니까 음기가 승한 것이고 또 비까지 오니까 더욱 승한 것이죠. 이럴 때 양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화끈한 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간은 몸의 90%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중요한데 더운 여름에 특히 장마철에는 간이 지치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간에게 있어서 쥐약은 물론 유전적인 그런 집안 내력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간염 바이러스가 있다고 한다면은 평소에 술과 담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간이 많이 손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덥고 습한 여름에 스트레스까지 받는다고 한다면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스트레스 쌓이게 만드는 그런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날씨도 그렇지만 나라도 그렇습니다. 아마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바로 세월호 실종자, 또 유가족, 실종자 가족, 유가족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자신들의 슬픔을 가누기에도 벅찬데 정부를 상대로 투쟁까지 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참 스트레스죠. 손병희 오빠, 7월 26일 토요일에 오실 거죠? 똑똑한 12시 묻지마 당일치기 가족 테마 여행이 그날 있거든요. 아침 9시 반까지 인천시 중구 용유도 마시안 해변에 오시면 돼요. 맨손 고기잡이 낚시와 갯벌 체험 캠프가 마련됐거든요. 인천공항철도 용유 임시역에 내리시면 돼요. 조합원 그리고 애청자님들 다 오신대요. 꼭 오세요. 손병희 오빠 꼭 올 거죠? 어저께 말이죠. 제가 살고 있는 강남 서초, 강남 구민이었다가 서초 구민이 되었습니다만 서울 강남 서초 모임이 있었습니다. 교대역 1번 출구에서 좀 나와보니까 있는 그 2층에 있는 피자집에서 한 몇 분 모였나요? 한 20여 분 모였나요? 네. 평일 저녁에 피자랑 콜라 또는 사이다를 먹으면서 스파게티도 있었습니다. 서비스로 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주인께서 혹시 그 조합원이신지 모르겠는데 그쵸? 네. 서비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러저런 얘기, 방담을 나누다가 저는 갑자기 고위층 호출이 있어갖고 원래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모이기로 했었잖아요. 저는 9시쯤에 나왔습니다만 제가 강남 서초 모임에 간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처음 총회 열었을 때 그때 논현동 신사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웨딩홀인가요? 거기서 모임을 가졌을 때 갔었고 지금 몇 달 만에 갔는데 그때 계셨던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셨습니다. 역시 사람은 뭔가 좀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야지 자연스럽게. 맞선 보는 것도 아닌데 차 한잔 하기도 그렇고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한 20명이 모여갖고 피자는 콜라를 앞에 두고 얘기한 것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해봤거든요. 그런데 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색함 좀 사라지고 해볼만 했습니다. 역시 도전하는 삶이라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나누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모일 때는 좀 놀자고 제가 그랬습니다. 기타도 들고 나가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 자리에서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방송할 때 지역협의회 안내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다고 했었습니다.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 올려주신 사람들은 왜 기자를 기레기라 부르는가? 메이저 언론의 민낯을 밝힌다. 슬기로운 해법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 7시 30분에
지하철 대구 1호선 중앙로역 3번 출구 150m. 교동시장 맞은편 카페 서브마린 3층에서 있는 동성 아트홀. 관람료는 없고요. 문의는 날토님, 날고 싶은 토끼님 010-9568-8064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노무현 재단과 국민TV 대경지역협의회가 주최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기자를 기레기라 부르는가? 메이저 언론의 민낯을 밝힌다. 영화의 기획자이자 야만의 언론, 노무현의 선택의 저자인 김성재님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 나는 친박이다. 뉴스디스크의 남태우님이 진행하는 감독과의 대화도 마련했다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이 지역협의회 소개할 때라고 했습니다만, 왜? 지역협의회는 우리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의 근간이기 때문이죠. 지역협의회가 없는 미디어협동조합,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사상 누각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두 번째로 기분 좋은 것은 제가 광고를 들을 때예요. 없던 광고가 다시 하나가 추가되거나 그러면 좋습니다. 광고가 너무 많으면은 방송 시간이 짧으니까 듣는 분들은 짜증나겠지만, 광고가 많아서 제가 마이크를 안 잡아도 되는 시간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정식 광고는 아닙니다만, 목포 조합원 떡이맘 하재선입니다 라고 올려주신, 그래요, 김지환 조합원이 다니는 회사에서 양파즙을 하는데, 지금까지 모두 89만 8천 원을 사무국에 후원했대요. 매출의 반을 기증한다 그랬습니다. 또 시작한다고요. 한 상자에 양파즙 150개가량 허버많이 들었다고요. 가격은 택배비 포함 4만 5천 원. 가격을 인상하려고 했는데 좋은 데 쓴다고 100박스 정도는 인상 안 시키는 걸로 오전 회의 결과 나왔다고요. 문자 010-7610-7478 010-7610-7478 농협 356-0933-2593-43 356-0933-2593-43 하재선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양파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 몸에 좋은 10가지의 식품, 10가지의 음식 재료가 있다고 한다면은 양파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렸을 땐 저도 양파를 싫어했죠. 저도라고 한다면 좀 그렇고, 많은 어린이들이 그렇듯이 양파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파도 그렇고. 제가,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라고 느꼈던 것은 파랑 양파를 먹을 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진정으로 제가 어른이 되었다고 느꼈을 때는 밍밍한 평양냉면에 육수를 들이키고서, 이거 참 맛있다. 라고 했을 때였죠. 양파. 지금도 사람 만나기 전에는 생양파를 이렇게 먹는 것은 부담스럽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집 같은 데 가서 짜장면 같은 거 또는 짬뽕 같은 거 먹을 때 양파 익혀서 나올 때는 냄새가 덜 나니까, 그럴 때는 가뿐하게 먹어주고, 그리고 껌을 씹고 나오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양파즙. 미친 기타님, 그래서 전 요즘 닭고기를 자주 먹습니다 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닭고기를 드신다는 겁니까? 꼴통아이 팀이 오셨고요. 사도 요한님께서 신청해 주신 작은 연보 들었습니다. 한때 권총질 많이 했었는데요. 아싸님, 조합원 여러분 오늘 시청에서 많이들 배웠으면 좋겠네요. 병희 형님도 오늘 출연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시청에는 출연 못하고요. 6시 반 서울역에서 모였을 때 거기서 잠시 문화제를 하고 그리고는 시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출연합니다. 그래요. 시청 앞에서는 지금 엄청난 무대가 꾸며지고 있습니다. 열린음악회나 등등등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손색이 없는 그런 무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까지 화려하고 크지는 않겠지만 아무튼요. 준비하는 기획자들 모두 비가 오지 않았으면 일기예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일기예보가 오늘 오전에는 틀렸습니다.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가 안 왔거든요. 저녁에는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는 비가 그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좀 전 한 5분 전만 해도 지금 창밖에는 비가 엄청 내렸었는데 지금은
그쳐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이시겠죠? 비가 정 오고 싶으면은 낮에 내려라. 네. 저녁엔 제발 내리지 말아달라. 이런 거. 참바다님도 오셨고요. 윙즈님도 오셨습니다. 문광님, 동팔님. 독립적 수사권, 기소권 보장되지 않은 세월호 특별법은 속빈 강정입니다. 라고 동팔님. 어저께 말이죠. 이 가족대책위의 부위원장님이랑 통화했습니다만 전대미문의 사건이었고 전례가 없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전례가 없더라도 특별법에 독립적인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건 자초한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 게 없거든요. 자, 이 정도면 오늘 공고할 건 다 했습니까? 자,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양파 몸에 좋다 하더라고요. 항암식품이기도 하고 고혈압에도 좋고. 사도의원님. 오케마리님, 경찰청장 지팡이 유리품 나뭇가지인 줄 알고 버려. 지금 유병언으로 내일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죠. 유병언으로 발표한 시신 이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다만 유병언의 시신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저희가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은 유병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발견됐다고 하기 전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로지 진상규명을 외칠 뿐이죠. 그렇죠. 세월호 배가 뒤집힐 때까지는 유병언 씨의 책임이 많이 있죠. 그러나 뒤집힌 다음부터는 공은 넘어갔습니다. 어디로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정부로, 공권력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넘어가게 되었는가? 왜 뒤집어지게 되었는가? 규제 완화, 이런 거, 예? 무리한, 제대로 경영을 하지 못한, 무리하게 안전을 위협받는 선에서 무리하게 짐을 싣고 경영을 부실하게 한 것은 유병언의 책임이죠. 그러나, 그렇게 무리하게 짐을 싣거나 무리하게 개조를 하게 만든 규제 완화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의 환경 조성과 그리고 사후 처리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총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이고요. 그러니까 유병언 얘기는 그쪽에다 맡기고 우리는 유가족들, 실종자 가족들을 도와서 특별법 제정에 온 힘을 쏟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당찬하루님 오셨고요. 오늘의 100일입니다. 날고 싶은 토끼님. 저도 포항 추모제와 서명을 위해 이따가 나가려고요. 저도 마음에 두 손에 촛불 드는 하루 되시길 하셨습니다. 판교자 아빠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가 I Remember You군요. 예, 스키드로. 만회님의 신청곡 신영원의 터. 예. 미칭기타님, 비가 오늘은 그치길 바랬는데 계속 오네요. 그래도 갈 겁니다. 단식하시는 분도 계신데 비쯤이야 하셨습니다. 우찌이러니님 동학농민가를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는 찾기가 좀 힘든데 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유병언 시체 발견했다라는 거기에 최고의 코멘트로 꼽히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유병언으로 발견된 고인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대강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유병언으로 발견된 고인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라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석양의 건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겠나요? 그냥 있는 겁니다. 어제 유가족 대책위 부위원장님이랑 통화할 때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먼저 걸어오시는데 예, 안녕하세요 라고 저도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안녕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참바다님이 올려주신 이 사진은 실제 있는 사진입니까? 이거 환초 같은데 easy come, easy go, easy out. 이거 실제라면 대박이고요. 네. 사실은 지금 10분 전부터 저 혼자 했습니다. 임대용 PD가 또 회의하러 갔어요.
목요일 이 시간에 회의를 하곤 하죠. 라디오국이요. 신도들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하죠. 라고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신도들은 제 관심 바뀝니다. 동호기맘 지연님, 세월호 유가족 안산서 걸어요 오신 분들 지금 여의도를 지나고 있으신데 길 막혀서 근처 차들이 마구 끼어드네요. 사고 날까 걱정됩니다. 이 비도 그만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비 오는 날 행군하는 거 참 군대에 있을 때 말이죠. 엄청나죠. 더위를 뚫고 걷는 것도 힘들지만요. 비가 오면은 그 힘든 게 참, 예를 들면 더운데 잠깐 소나기 맞으면서 걷는 것은 좋습니다. 오히려 고맙죠. 그러나 계속 축축한 가운데서 비를 맞으면서 걷는 것은 정말 못할 짓이죠. 더군다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지쳐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유가족분들. 지난 100일 동안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